아무것도 개혁하지도 못하고 적폐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윤석열이라는 괴물만 키워내서 그대로 정권을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헌납하는 과정조차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계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친문 386들입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뺏기면서도 반성은커녕 자기들 기득권을 뺏길까봐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게 친문 386이에요. 이낙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친문 386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친노 친문 386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있었어. 대한민국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교동계입니다. 그죠? DJ계라고 얘기하는 동교동계가 정권 교체를 이뤄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원만히 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동교동계 쪽에서 대선 후보가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변방의 장수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건 뭐 국민들의 선택이고 당원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변방에 있던 친노 친문 386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높은 덕에 로또 맞은 거예요. 아직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된 인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급작스럽게 다들 정치의 중심부로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우리가 흔히 탄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386 정치인들, 뭐 정청래 대표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386 정치인들이 대거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류가 됐어요. 저도 그때는 386 정치인들을 응원을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의 경험을 살려서 비록 이제는 운동권을 떠나가고 진보 진영이 아니라 민주 진영에서 정치를 하게 됐지만 대학 때 학생운동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을 가지고 여의도에서 보다 나은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386 정치인들이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학생운동 출신이기 때문에 학생운동 선배예요. 학생운동 선배들이 잘해주기를 믿었어.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매우 개혁적인 대통령과 함께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를 노무현과 친노 386들이 보여줄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 5년 대실패로 끝났어요. 저희 이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뭐 폄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지지율이 5%였습니다. 퇴임할 무렵에 5%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우리가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대선에서 대참패를 했잖아요. 대선에서 졌는데 성공한 정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친노 친문 386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권을 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개혁에 실패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희생당하고 노무현의 죽음으로 어렵게 정권을 탈환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심지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180석이 넘는 의석까지 줬어요. 그리고 지자체장을 다 민주당에 TK 빼고 다 민주당에 우리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절대 권력 수준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상황이 좀 바뀌긴 했지만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오히려 윤석열에게 촛불혁명으로 최소 10년 이상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소 10년, 20년, 민주정부 20년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20년 가는 게 맞아요.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정권을 뺏겼는데 5년 뒤에 집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 저는 10년은 갈 상황이었다고 봐요. 최소 10년은. 근데 단 5년 만에 아무것도 개혁하지도 못하고 적폐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윤석열이라는 괴물만 키워내서 그대로 정권을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헌납하는 과정조차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계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이 동교동계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교동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재집권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친문 386들입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뺏기면서도 반성은커녕 자기들 기득권을 뺏길까봐
기득권을 뺏길까봐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게 친문 386이에요. 이낙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그래서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청래 대표를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친문 386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무능을 넘어 부패한 세력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눈알이 뒤집혔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는 집단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혁의 핵심 요체는 뭐냐 하면 친문 386의 기득권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세력들이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게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은 친노 친문의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게다가 386 출신이잖아. 게다가 김어준과 같은 민주당의 기득권 스피커하고도 매우 유착돼 있잖아.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에서 기득권 세력이 되어왔던 그런 세력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당대표를 만들어 놓으면 친문 386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입니다. 이 수박들이 다시 당권 잡고, 당권 잡으면 또 대권 잡고, 우리는 도로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박찬대 의원이 정청래 의원보다 낫냐 마냐를 떠나서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이젠 청산되어야 할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왜 또 당권을 넘겨주냐고, 우리 당원들이. 그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